황주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출신 정의하는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한 그러십시오.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 후보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가 이제 사임을 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사임하셨죠. 근데 그 농해수위 위원은 지금 사임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지금 숫자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7분, 국민의당 의원님들 3분, 한국당 의원님들이 9분인데 만약에 위원회 그 위원직을 사임을 안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청문 보고서 채택할 때 셀프 인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그 언론이나 국민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니, 그거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예, 인사청문회에 보니까 재책사유에는 들어있는데, 그러나, 평소 의결권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원내 지도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바로 상임위원직에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청문회를 잘 통과하셔서 우리나라 어려운 그 해양수산 정책을 담당해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당히 심대한 그리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신청을 한 겁니다. 원내 지도부하고 간사님들 잘 협의하셔서 그거 절차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출마 안 하실 거죠? 시작해야지. 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TV를 보시는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 앞에 내년에 부산시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번 부탁드려도 신뢰가 안 되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아까 황주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애초에 이 일을 맡기 전에도 부산시장 선거에 내년에 출마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지금 부산에서 그야말로 아주 귀한 지역구 의원직에 당선이 되었는데 또 서울에서는 재선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처음 국회의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임기를 성실하게 다 마치겠다는 결심으로 의원직에 임했습니다. 예,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 직제를 보면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하고 산업정책비서관, 농업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에다가 해양수산비서관 업무를 나눠줬는데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김영춘 의원을 이번에 장관으로 보냈다가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어민들 다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장관이 되시면 해양수산 비서관 직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직접 해양수산 정책을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건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전에 우리 보좌진들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자료인데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그 5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실에 얘기하는 5대 의혹에 대해서 저촉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없다.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셔갖고 없을 거다라고 저도 믿었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석사 논문을 한번 돌려봐라. 그랬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석사 논문 표절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제가 쓴 겁니다. 표절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쓰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진영 교수 잘 아시죠? 예, 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시죠.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시면서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시죠.
서진영 교수님께서 후보님의 글을 표절할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영 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위에 인용해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고르바초프는 위로부터 개혁만으로는 소련의 문제가 치유 없다는 것을 쭉 해서 나갑니다. 김영춘 후보께서 석사 논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 인용해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고르바초프는 위로부터 개혁만으로는 소련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돌려봤는데 무려 한 30페이지 정도의 에서 비슷한 문구라든지 수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표 같은 거는요. 서진영 교수님은 31페이지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그대로 김영춘 후보의 27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쓰셨습니까? 논문? 예, 제가 썼습니다. 정확한 이제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서진영 교수님 명의의 그 보고서는 통일원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입니다. 예, 그 통일원 연구 용역 보고의 제목은 북한의 체제 변동을 예측하는 그런 주제였는데 그 용역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이 1990년 12월입니다. 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시점도 똑같은 12월입니다. 그 당시에 서진영 교수님 지도 학생 방에서 사회주의 체제 전반의 변동, 또 개혁, 이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럼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작업들을 오랜 시간을 같이 스터디를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소련의 개혁을 쓰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질문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어쨌든 서진영 교수님의 보고서와 후보자님의 논문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진의 과정, 진의는 이따가 보충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두 군데를 다 쓴 게 맞을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서 공동명의나 공동 이름으로 발표된 사실 없고요. 예. 근데 그 시점에서는 서진영 교수님께서 공동 연구나 아니면 그 연구 용역 보고서에 연구원으로 누가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는 많이 바뀌었죠. 용역 보고서에 후보자님 이름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혹을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저희가 같이 한번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요,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죠. 예. 6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후보께서 2011년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위원 발언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 3번이나.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5%, 2년에 10%를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세나 월세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5억 원에 전세 준 정종환 장관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해임해야 된다. 왜냐? 이 전세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5%나 10%에 넘어서서 받았다고 해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 소유의 그 광진구 아파트가 현재 전세 보증금이 5억 5천입니다. 2012년부터 동일한 임차인한테 2차례 계약을 해서 갱신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17% 인상해서 4억 1천만 원. 2016년에는 14년에 비해서 34% 인상 5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해서 전세를 주셨어요. 1분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본인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신 거라든가 전 정부의 장관에 대해서 전월세 원칙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장관직을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후보께서도 결국 같은 17%, 34%나 인상한 것을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민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 전월세 상한제 주장을 여러 차례 한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 장관 사퇴 요구를 전세금과 관련해서 했던 적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집의 경우에는 사과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저도 지금 부산에서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전세금도 같이 똑같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같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 전세금을 올려받을 때도 1차도 2차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좀 시세보다는 조금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 집사람에게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되어서 지금 세입자들이 그래도 저희 집에 살고 있는 것이 고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월세 상한제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그렇게 과다하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네.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TV에서 이 청문회, 인사청문회 실황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는 KBS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공지해 드립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출신 존경하는 김성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중에 5대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타당하고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5대 기준 혹은 그 또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으로 적용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도 장관님 통과될 사람이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되겠죠. 그리고 법과 규정을 무시할 수도 있다. 그건 이렇게 좀 아니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그 기준의 취지는 그 최대한 말씀은 살려야 비슷한 된다고 것 같은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 이제 오늘 모두 발언에서 해양강국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고 또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해양강국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가 대략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홍 의원님 말씀대로 예. 육지 영토의 약 4.5배. 예, 그렇죠. 엄청나게 45만 평방 광활하다. 예, 예. 그래서 해양제 주권을 지켜서 해양 강국을 만든다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해양 주권을 지키는 어떤 그 중요 내용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역시 가장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해양 주권선을 명확히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작업들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우리 바다에 들어와서 뭐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선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입장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첫째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두 번째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세 번째 해양 조사 역량을 보강하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 외국 조업 어선을 강력 대응해서 우리 어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 등 기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여도가 뭐 말할 나이도 없이 우리 관할 해역이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의 관공선이 이여도 근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최근에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보고 받으시겠지만은 14년에 8척, 15년에 17척, 16년에 28척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해양 영토를 보호하고 해상 교통들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 해양 경찰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해양과학시설 이런 것들이 보강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제주 해군기지가 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양 영토 주권 보호하는 데 도움된다 보시는 거죠.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가 추구하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와 네. 해군기지가 일치하는가 부합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도민들과 또 우리 국가 전체의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전화도 봅니다. 2012년에 이 제주 해군기지를 왜 반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시점에서 이미 이제 해군기지가 들어서기 이전 시점이어서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됐던 그 시점이죠. 반대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아니죠, 그러면.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그 이미지와 그것이 갖는 또 귀중한 뭐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해군 기지를 굳이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불일치를 만들고 제주도민들이 반대와 부딪힐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굳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굳이입니까? 해양 영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남방 해양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국가적인 어떤 1993년 김영삼 대통령부터 해온 것인데 지금 이제 바다를 지키는 수장께서도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조금 납득이 좀 안 간다. 물론 그리고 이 당시에 처음에 이야기됐을 때 정치하실 때는 민군 겸용 부도로 이렇게 만든다 네네네. 이런 발상이었는데 그게 그런 민간- 발상이 아니고 그렇게 예. 하여 우리 이성건 의원도 계신데 정말로 제주도도 좋고 어민들도 좋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우리 해양 주권을 보호하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보지만 지금은 이제 해양 강국을 만드시는 정말 수장으로서 계셨다면 이러한 부분에도 다시 개념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게 제주도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해양 강국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 활성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정책을 좀 펴 주십사 하는 예.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다 모래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상임위원장 하실 때도 사실은 현 김영석 장관님의 그 어떤 우리 여기서 중단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토도 하였는데 지금 바다 모래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가장 선결 과제는 바다모래 채취가 우리 이 바다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자원을 파괴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 건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과학적인 조사를 선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채취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관님 이제 후보자님 말씀에 저도 동의 드리면서 그런데 그거 바다 모래 지금 채취가 중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쪽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모래 공급이 잘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긴 그게 하겠습니다만 또 장관님이 되시면 장관님 소관사항입니다. 부상 신항 2회5 북한 부두 지금 공정이 중단이 되어가지고 이게 주관 시행 주무관청이 해수부거든요. 또 장관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딜레마를 지금 안으시는 거다. 이 모래 공급선을 다른 데서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신앙 경사 같은 게 차질이 없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가겠습니다. 현재는 차질을 많이 빚고 있다. 아마 곧 이제 만약에 통과 대시가 취임하시면 이 부분을 짚으셔가지고 이제는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민만 사실 책임은 되셨지만 이제 국정을 이제 노를 하시다 보면 이런 갈등 딜레마에 이제 서게 되는데 지금 장관님 같이 1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을 좀 이렇게 조금 경시한 건 알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스탠스는 좀 취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수산업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 또 우리 신앙을 제대로 공기내에 맞춰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우리 해양강국을 가는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말로 두 가지 지혜를 다 짜내셔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원하는 이런 해양강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좀 오늘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새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완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문회 너무 심도하다 보니까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해수부 공무원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뒷자리에도 간부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오늘 정책 질의 자리가 아니고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후보자님, 제 말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외통위에서는 혼자 앉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위원장하고 후보자님 꼭 필요하시다면 뭐 간부는 양해가 됩니다만은 밖에 있는 실무자는 모두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네,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위해서, 답변 보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부처로 돌아가셔서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귀포 출신 존경하는 위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서귀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입니다. 우선 장관에 지명되신 것을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같이 농해 수의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해양수산 분야를 든든히 지켜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조선산업의 이제 국내 조선산업이 국내 선사가 발주한 선박을 국내 조선소가 짓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선사 발주 물량에 대해서만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선소는 국내 선사가 아닌 외국 선박만을 건조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국내 선사는 중국 등 외국 조선소의 선박을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고 선박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오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안정적인 내수시장 형성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국내 조선산업 내수시장 비중은 18.2%입니다. 중국은 92.9%인데 이에 5분의 1에 불과하고 일본은 54.3%인데 이에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정책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대한 지원은 수출 위주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해외의 선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배를 짓는데 금융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 해운 선사들은 그런 기회를 많이 못 가지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선사들이 필요한 배를 외국에 특히 중국 같은 곳에 발주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 산업의 위기 이게 꼭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원 정책이 반복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국적 선사와 조선소를 묶어주는 그런 제도까지는 아니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을 통해서 그걸 묶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해수부의 실적 업무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해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단은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국적 선사 화주들과 또 선사들, 또 조선소들 이런 그 주체들이 다 같이 펀드를 만들어서 같이 투자도 하고 이런 제도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조선, 해운,
이 편대 선당 경영을 하는 그런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특히 조선과 해운의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 목표를 해수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 해운 산업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 산업을 해수부가 관장을 통해서 이것의 이제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을 통해서 해운 산업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앞서 그 장관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그 모두 발언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40%인가까지 올리겠다고, 그죠? 있었는데, 예. 관련해서 이제 그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물류 산업은 완전히 가버리고 해운 산업도 가버리고 결국 조선 산업도 가버린 상황 안에서 새로운 기제가 필요한데 장관이 되시면 꼭 이렇게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어족자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100만 톤 미만으로 이렇게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최초로 44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이 고갈되어진 것과 기후 환경이 변화되어진 것, 그리고 또한 생태 환경 자체가 변화되어진 환경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이지 모래 채취라든가 예. 이런 환경 파괴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획 자원의 남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치가 10kg에 11미 정도 하는데 72만 원 정도 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그런데 20kg 한 상자 풀치라고 하는 20cm 미만의 이제 풀치들은 수백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단돈 2만 원에 팔립니다. 예. 어묵용이나 아니면 사료용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이걸 키운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가치가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획 금지체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갈치가 몇 센치냐면 18cm만 넘으면 포획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18cm면 이 손바닥 안보다 작은 건데 사실 이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어종별로 이 금지체장의 규격도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치어를 남획함으로 해서 어장 자원을 결정적으로 다 망가뜨린다고 하는 그런 자각을 이 수산인들 사이에 좀 확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도도 바꾸고 예.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남획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휴업일을 설정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직불제 같은 형태로 그렇게 해서 어족 자원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성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계는 SBS에서 생방송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7시까지 17시까지 중계가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계 편의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해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 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김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 질의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약 육지의 4.5배나 되는 해양 공간을 활용하여 세계 5대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나라로서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해양의 중요성은 국제적 경쟁력에서 날로 커가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의 임명 또한 중요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운업계의 장기 불황, FTA로 인한 시장 개방,
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어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 해양 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적인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낮은 소득 수준은 수산업계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으며 FTA와 같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우선 해양 쪽에서는 해운 산업의 기반이 많이 무너진 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국적선사의 선봉량 자체가 반토막이 나버렸고 이것을 회복해서 우리 국적선사와 화주들이 같이 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물류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겠고요. 수산 분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족 자원이 고갈하고 불법 조업이 또 남발되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 어장 자원 자체가 고갈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으로 대체를 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과 함께 우리 바다의 어장 자원을 회복시키는 노력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산업의 위기를 이 양방향에서 다 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생각을 꼭 구현 실천할 수 있는 해수부 장관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 분야, 특히 이제 해운 물류 분야에서는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해운만 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해갖고서는 좋은 해답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해수부가 추력해야 될 해운 항만을 같이 묶어서 해운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 산업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함께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지난 정부도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처에 너무 산발적으로 대책이 집행이 되고 하면서 이게 통합적인 효과를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같이 묶어서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고 금융까지 결합된 그런 제대로 된 해운 조선 상생 발전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산 쪽 그런 야심찬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 무엇보다도 예산 배정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해수부의 예산은 약 4조 9,297억 원으로 작년 대비 519억 원이 증가했고요. 이 증가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절대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 정부의 2016년 국가 전체 지출 총 예산은 3.7%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수부 예산은 1.1%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겠는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부가 해체되기 직전에 편성된 예산에 따르면 국가예산 전체에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1.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해 예산만 놓고 보면 1.2%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만 비중이 축소되어 있는 건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해양 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종합 처방을 실행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존 예산들도 모으지만 추가로 정부 출연이나 또 다른 데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처방을 뒷받침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적 해운 선사들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항로를 가까운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들부터 시작해서
공동 파트너십 제도를 만들어서 일종의 작은 해운 동맹입니다. 국적 선사들의 동맹을 만들어서 중복 항로는 좀 정리를 하고 신항로를 개척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도 우리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건 본 의원의 생각은 장관님의 투지와 열정이 예. 예산을 증액시키는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1인당 소득 말씀이죠. 한 5천만 원이 조금 넘죠. 예. 5,861만 원인데요. 어가 소득은 작년 기준으로 약 4,708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런 상황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극복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비전 제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 잡는업 영역에서는 의획 자원도 자꾸 고갈이 되고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휴어 직불제 같은 걸 통해서 좀 어족 자원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 소득 보전을 해주는 그런 노력들도 한편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잡는업은 어느 정도밖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해 양식 같은 지금까지 잘 시도되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 첨단 양식, 스마트 첨단 양식을 확대시키고 그런 일들에 도전하는 젊은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늘려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관건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건 해양 강북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나 우리 장관 후보자의 의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민을 사랑하는 정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종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출신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우리 농해수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장관이 되셔서 무엇보다도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황교안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지역을 위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 해서 뜻은 이해는 하겠는데 걱정이 이제 우리가 항만이 전국에 인천 광양을 비롯해서 많이 있단 말씀이죠. 근데 부산 지역위원으로서는 부산 항만을 위해서 법률안도 제안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장관이 되셔서도 그러면 안 될 텐데 어떡하죠? 부산 항만 잘 되게 생겼네. 제가 아까 지역구 말씀드린 것은 부산 진갑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린 것이고 부산항을 먼저 챙기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의 항만이 네. 골고루 자기 특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장관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제 그 한진해운 사태 때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업계 순위 5위에서 7위로 떨어진 건 다 아시는 거고 예.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우리 당에서 물류해운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저를 보임을 해가지고 한진 사태를 해결하려고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당시 확인된 내용은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사가 우리 수출입은행에 돈을 빌려서 배를 건설해가지고 그 배가 덤핑을 해서 우리 한진해운이 망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거 수습하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 이거를 금융당국이 주도권을 갖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대단히 잘못된 사례고 예. 앞으로도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한두어 번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조선업은 산자부 소속이고 예. 또 수출은행은 또 이제 금융 소속이고 해운이 이제 해수부인데 해수부가 미안하지만 제일 약한 부서예요. 예, 예. 우리 장관님이 가시면 아마 굉장히 세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을 거고 따라서 이것에 관한 대책을 좀 세우는데 예를 들어 국가해양수산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예, 예. 미국의 이제 백악관 직속에 국가해양위원회가 있고 중국도 뭐 비슷한 위원회가 이름은 비슷한데 뭐 여기 보니까 농업부, 교통부, 뭐 기상국, 국토자원부, 환경부 뭐 이런 데가 정책 조율한다 그러고 일본도 이제 해양종합정책본부라는 게 있어요. 예. 참고로 하시고 뭐 해양정책 비서관 설치는 물론이고 이것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 국가해양특별위원회 구상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의 드리면서 예. 그 실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우리 안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바다가 강해질 때, 바다 영역을 잘 활용을 할 때가 우리나라도 강국이었습니다. 이제 장보고는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안 좋은데 해운 수산이 지금 어려운 건 말씀을 했고 한 가지 새로운 분야가 역시 이제 크루즈나 마리나 등 해양 레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뭐 아마 예산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두어 정책 정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말씀을 해주세요. 제목만 말씀하셔도 되니까. 신산업과 관련해서 말입니까? 마리나 해양 레저 스포츠에 대해서. 예, 예. 예,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이 해양 신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성장한 부분이 이 크루즈 산업, 그러니까 마리나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크루즈는 외국 주로 관광객이 들어오는 일인데 한 4, 5년 동안에만 해도 뭐 한 대여섯 배 이상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 지금 기억나는 숫자가. 그 마리나는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늘어나는 그 마리나 수요에 비해서 아직까지 마리나 항구를 짓는 인프라가 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전역에 거점 마리나 항구들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생각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수면 레저 관광도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수면에 호수나 강에서 이런 내수면 마리나 또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해양 레저 해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수상 레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내수면 마리나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이제 우리 인천 항만이 이제 1883년에 개항이 돼서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10대 무역 강국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렇습니다만 태평양 정기권 시대에 이제 좀 위상이 위축이 됐다가 역시 환황해권 중국과의 교역이 많아지면서 수도권과 중국의 교역을 담당하면서 상당히 급격하게 또 자연 성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뭐 투포트 시스템이다 뭐다도 있었고 정부의 그 수도권 밀집에 대한 억제 정책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그랬습니다만 자연 성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송도 신앙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송도 신항에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다든지 또 정부 재정을 사실은 인천은 별로 잘 지출을 안 해줍니다. 민간 투자를 많이 유발시켜서 하는 건데 뭐 상당히 그건 뭐 그쪽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너무 투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이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투자 효율이 어떤 게 좋으냐를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그 인천 항만에 대해서는 인천 항만이 역시 이제 1883년에 된 후에 간문식 항으로 발전이 돼서
굉장히 좋은 레저 항구로서의 천혜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내항에 대해서는 소위 18부두는 이미 개항이 됐고 예. 나머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해수부에서 마치 이제 부산의 북한 개발과 같은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인천 항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송도 신항 또 외항 또 북항 이런 데로 가고 내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마리나 크루즈 등과 연계된 그런 시설로 활용한다면 소위 도크, 영국의 도크와 같은 그런 항구가 될 수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야말로 수익이 훨씬 더 경쟁력과 효율성 있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내항 재개발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장관이 되면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수도권의 관문 항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점점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신항 공사가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내항 재개발도 말씀드리고 항만 배후 단지를 더 폭넓게 조성하고 해서 인천항 전체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관문 항구 그리고 그 수도권 인구 전체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그 관문적 기지 그리고 레저 관광의 거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잘 세우도록 그렇게 챙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상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후보자님, 국내 이 단일 어종 판매량 중에 예.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종이 어떤 어종인지 아시나요, 혹시? 고등어 아닌가요? 고등어인가? 멸치인가? 넙치? 네. 양식은 넙치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 1차 가공을 한 어종 중에서는 영광 굴비가 이 3천억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어서 가장 큰 어종입니다. 예, 예. 근데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장관이 되신다면 예, 예. 미리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북 의성군 출신 비례대표 김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동해수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감명 깊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가 상당히 이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어민들을 포함해서 장관으로 가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한 그런 기대를 표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반복적으로 문답한 내용은 제외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발표하신 것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농업특별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때 부처와 그 위상과 역할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예. 농업특별위원회가 당연히 지겠죠. 지게 되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지금 현재 부처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전체 국내 산업의 비중으로 볼 때 농업과 업이 좀 경시되고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야말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다루게 되면은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고 또 챙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사실 대통령위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 논리, 기존의 경제 논리에서 이 농업이 바라봐지거나 위치 지어진다 그러면은 한계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예산 당국이나 경제 계획 당국과 함께 농업과 어업을 챙기는 부서들이 초기 단계부터 그 농업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멤버로서 같이 기획하고 예산 문제 또 어떤 거시경제 계획 전체를 농업을 그 안에 일부로서 위치 지으면서 같이 계획을 짜는 그런 노력들이 그 농업특별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런 점을 대통령 비서실에도 또 정책실에도 계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위원회를 통해서 농업과 어업의 미래 가치가 네.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처는 아무래도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정 공약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농정의 새 틀을 짜겠다라고 첫 번째 공약으로 나오는데 이는 어업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매우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마련되고 또한 부처 간에 조정되는 역할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특별위원회 농특위가 있었죠. 근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처의 손발노릇 정도로 그친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그 회의에 책임 있는 분들이 부처보다는 오히려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큰 방향에서는 기존의 부처들 중심으로 그 위원회가 짜여지면 부처 간의 무슨 그 권력 관계나 이 파워의 문제 이것 때문에 기존의 해법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이든 어업이든 이것이 단순한 경제 논리, 그냥 돈의 논리가 아닌 국가의 근본과 어떤 그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바라봐지고 그런 철학으로 설계가 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지금처럼 농업이 점점 이제 경시되거나 없어도 되는 일처럼 혹은 이제 농산물도 수산물도 없으면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는 그런 발상으로부터 한 걸음 더 진전된 그런 발상의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인 전문가들의 역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공약에 농업회의소를 설치해서 농어민들의 자발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취지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이제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농업회의소 시범 사업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시범 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지. 예.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는 4개 지역 정도 시범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들을 지금 당장 법이 통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어떤 분야에서도 시범 사업을 우선 착수할 수 있도록 제가 취임하게 되면 바로 계획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예. 진짜 농업회의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설정하고 또 지자체나 농협이나 수협과 긴밀하게 서로 협의 소통하는 그런 구조를 우선
잘 검증해 보도록 단계를 만들어 볼까. 그 어업 쪽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앞으로의 미래. 예. 지금까지 해오던 일만 바라보면 별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없죠. 점점 더 줄어 들어온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걸 다른 차원으로 가령 그 수산 쪽에서도 새로운 그 영역, 그러니까 첨단 양식업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소득 이 어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수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1차 원물을, 그러니까 수산물을 한 단계 더 가공시켜서 더 고부가치화하는 작업, 그런 작업들에 더 많은 그 젊은 일손들이 들어오게, 일자리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점점 떠나는 어촌이나 이 항구가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도 소득을 쫓아서 찾아오는 그런 어촌 혹은 항구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이군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남 통영 고성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수부 장관직이 다음 선거 경영용이 아니냐 하는 언론의 그런 염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 임기를 보면 평균 한 8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가려고 하면 90일 전에 또 사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직에, 그러면은 사실상 만약에 내년에 그런 부산시장을 나가게 된다면은 90일 전에, 석 달 전에 사표를 내야 되니까 또 한 8개월 정도 해수부 장관 임기밖에 채우지 못한다에 대해서 이 장관이 하는 일이 주로 국가의 정책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이 좀 지속성 또 일관성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기간이 짧으면은 그 정책이 어떤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고, 장관이 바뀌게 되면 또 정책이 바뀌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염려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예. 부산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장관 제의를 받고 네. 그러면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안 해도 되겠구나. 네. 좀 그렇게 생각하라고 좀 좋습니다. 안심한 면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적인 조선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상위 10위권 내에 드는 조선소가 우리나라가 한 7, 8개에 달했는데 요즘 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빅3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우나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조선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사실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런 대형 조선소 외에도 중소형 조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고성, 통영, 거제, 남해 이런 쪽에 그런 대형 조선소 외에 이 조그마한 조선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전남 쪽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중소 조선소들이 실제로 외국으로부터 수주를 받아놓고도 외국에서 수주를 의뢰할 적에는 만약에 그 조선소가 망하거나 또는 뭐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나라 정부에서 그 조선 수주를 의뢰한 나라나 그 회사 사람들한테 정부가 책임지고 그 돈을 물어주겠다. 다시 반납하는 걸 그 보장을 해주겠다. 소위 RG입니다. 리펀드를 개런티한다고 하는 그 RG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중소조선소에는 지금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RG 문제가 시급한데 물론 RG를 발급하는 것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해줘야 되고 또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주무부처는 물론 아시다시피 산자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수부에서 그런 해운업이라든지 항만관리라든지 이 해운 조선과 관련된 다 연결된 그런 정부 부처가 바로 해수부입니다. 그런데 이 RG 발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 그동안에 금융위원장이나 기재부 장관이나 또 우리 소속 상임위에 속한 해수부 장관에게 참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대통령 중심제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 있어야 이게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그동안에 우리 농해수 우리 상임위 위원장을 맡아서 그런 경력도 있고 또 국회 의원의 현직 의원이고 또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영찬 위원장 우리 해수부 장관 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되시고 나면은 대통령께 꼭 이 RG 발급 문제를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자격이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게 RG를 발급해주면 정부가 나중에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제대로 모든 중소형 그리고 대형에 이르기까지 조선소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 재분석을 해가지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RG 발급을 해줘야만 조선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조선소는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조선소와 조선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까지 하면 굉장한 인력이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선소는 어떤 직종보다도 사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장관이 되시면 꼭 이 RG 발급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고 확실하게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 예,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장 조선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니까, 부처는 아니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대통령께 그 여객선- 말씀을 드려달라 이 말이죠. RG 문제는 예. 그렇게 해서 정부가 직접 보장은 못합니다만 WTO 규칙 때문에 네.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중소조선소의 RG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우회적인 지원책이 있을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저희들이 할 김-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예. 시간 1분도 안 남아서 예, 예. 아까 우리 김성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아까 모두 발언 서류 7페이지에 7쪽에 보면은 생태 종묘 방류를 확대해서 자원 회복을 가시화시키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대량 양식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다모래 차치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바다모래 지금 어디서 채취하고 있는지 아시죠? 잘 예, 부산 예. 의원이십니까? 저 우리 통영군 통영 욕지도 욕지로부터 그 앞바다입니다. EZ라고 하는데 예. 그 경계선입니다. 말은 EZ인데 EZ에서 모래를 그 펌핑해서 뽑아 올리는지 예. 밤에 뭐 조금 더 안에 들어와서 하는지 예, 예.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 경계도 모호하고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EZ라고 하는 것이. 그래 어류들이 그 산란장입니다. 거기가 산란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어족 자원을 지금 어족 자원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모래 채취를 함으로 해서 거기가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 하실 때 그 토론회도 하셨고 또 성명서 규탄 성명서도 발표하셨고 그렇게 열심히 바다모래 채취 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중단할 건지 아니면 바다모래 채취를 하면서 동시에 제도 개선을 하실 건지 하고 그다음에 이 바다모래 채취를 원래 처음에 가실 때는 우리 김성찬 의원님 지역구인 진해하고 부산하고 사이에 있는 그 신항만, 그 국책 신항만에만 바다모래를 채취해 가서 그 사용하겠다 했는데 예. 예, 예. 예.
네. 예. 예, 예. 예. 예, 바다모래 문제는 뭐 제가 이렇게 뭐 여러 차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뭐 의심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 입장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 바다 어족들의 회유 경로이기도 하고 또 덜어는 어종에 따라서는 거기에 산란장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에 과연 얼마만큼의 환경 파괴 영향이 있는지 그 점을 면밀하게 과학적 조사를 선행해야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바닷물의 채취가 가능한지 이게 회복 가능한 채취가 될 것인지 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관수용으로라도 바닷물을 공급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먼저 이 생태계 파괴 영향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 그 바탕 위에서 관수용이라도 최소한의 양이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다른 데서 공급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예배체 구성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취임하게 되면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예. 네. 예. 지금 말씀대로 그런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바다를 지키는 역할을 해수부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탕 위에서 국토부하고도 아주 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통영시 고성군 출신 이군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청도군 지역구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먼저 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청문회 과정이 잘 통과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은 제2의 조미소 통상조약이다. 예. FTA가 이루어지면은 병원이 치를 약값만 올라가고 미국 법제에도 없는 미국 법제만 강요당하는 국익만 침해될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하는 미국의 머슴들이 많다. 국가의 이익을 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장까지 해가면서 시침을 떼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 이 후보자님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우리 한 10년쯤 시간이 지났죠. 그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신자유주의 물결이 너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그런 FTA가 될 거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과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했다 그때 예,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제가, 미국에서는 지금 또 FTA를 없애는 후보자님,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예. 바로 이번 20대 의원이 되시고 한 예. 인터뷰에서도 예. 한미 FTA가 과욕을 부리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때 뭐 이제 한미 FTA가 발효돼가지고 지난 3월 15일로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그 5년 전의 발언들 내용을 하고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굉장히 책임 있으시고 또 모든 면에서 솔직하고 이제 그런 정치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존경하는 분인데 과연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면은 적어도 그 과거의 발언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의 말씀 정도는 있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아까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고 한미 FTA를 바라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 예측보다는 우리한테 그렇게 결정적인 무슨 타격을 준 건 아니다. 이런 점들은 충분히 인정을 해서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했구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때 한미 FTA를 그렇게 무리하게 관철시켰어야 되는가. 지금 돌아가신 어른이십니다만은 그때 그런 생각은 당시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많은 시위 현장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FTA가 되면은 수돗물도 못 마시고 빗물 받아 먹어야 된다. 아파도 병원도 못 간다. 미국서 수입돼 가지고 광우병 천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어도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한미 FTA가 맺어진 협정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200억 불 이상의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때 판단이 과도한 공포에 의한 것이든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든 저는 그때 당시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 점이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고 예.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나 어떤 사과의 말씀을 하실 용의가 있냐는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잘못된 예측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수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되면 아닌가? 이거 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본인께서는 스스로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제가 자라고 또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지역이 바다의 도시이고 해양이나 수산과 굉장히 밀접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원회 위원장을 1년 한 그 연고로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를 장관 지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적어도 제가 서면 질의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 요건이 이게 뭐냐고 했을 때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소통 공감 능력이나 뭐 이런 것 등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해원수산 분야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절대 공감합니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르는 우리 해운 산업이 몰락, 또 세월호 사고로 대표되는 해양 안전, 한국 성급의 해피화 등의 문제, 또 어획고 감소라든지 고령화에 따른 수산 분야의 구조 개선 문제, 또 남해상의 바닷모래 문제, 불법 중국 우선 문제, 한일 어업 협정 문제 등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우려와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은 과연 몇 개월에 거치는 단기 장관이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으로 한국 해양의 해양수산의 어떤 그 틀을 바꿔 나가는 그런 장관으로서 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아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그 본인의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장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농인이 됐던 바대로 지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좀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있는 지금 말하는 김영란법에 의한 지금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의 피해는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예.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의 개정에 대해서 또 뭐라 그러죠? 350인가요? 예. 그 금액의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정부에 대한 변화를 촉구를 했는데, 이제 국무위원으로 취임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김영란법에 대한 새로운 해결을 내올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면 우선은 우리 수산물, 또 우리 수산인들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더욱이 타 정부 부처의 농축수산물을 좀 제외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정 그게 힘들다 그러면 그 가액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예외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을 김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김영춘 후보자님, 지금 해양수산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가장 무력한 부처로 꼽혀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양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겠다 각오를 밝혀주신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박근혜 정부 4년 저는 바다 포기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의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 빈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국적 해운사인 한진해운 파산했습니다. 유례없는 해운 위기에 대해서 이러한 해운산업 위기를 극복해내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새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50%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황폐화됐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이 서해에서 이제 동해까지 갔습니다. 오징어를 남획해가지고 지금 시중 오징어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대로 실효성 있는 우리 해양 주권, 어업 주권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업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농어민을 보호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새로운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절대 동의합니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워낙 지금 위기 정도가 크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난제가 있을 겁니다만은 어떻게 하든 이겨내고 또 새로운 차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민의 안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최대의 참사가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때 선박의 안전, 운항을 관리 감독해야 될 해수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